안녕하세요. ITQ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 토요일 날 진행됐었던 한글 엑셀 1교시 문제 유형 A 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시작을 할 텐데요. 시험이 시작되면 저장부터 하셔야 되죠. 저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클릭할 거고요. 어디에다가 저장하셔야 하나요?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날짜인 2025-0811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하이픈 빼기로 잘 입력하셔야 되고요. 오타가 있으면 전송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 수험표에 수험번호 잘 확인하셔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전송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준비한 게 있고요. 시험장에서 또 감독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은요, 엑셀 같은 경우는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모든 시트의 A열 너비는 1로, 나머지는 적당하게, 그리고 테두리는 출력 형태 그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A열 너비의 1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A열 머리글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A열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그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열 너비 들어가서 열 너비 1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A 옆에 회색 버튼 클릭하시면 모든 셀이 다 선택이 되죠. 이때 제1작업 문제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서식의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홈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1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 과정이고요. 빈 셀 아무데나 클릭해서 전체 셀 선택 해제하신 후에 시트부터 복사해서 만들 건데요. 시트 이름을 먼저 바꾸셔도 되고 복제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저는 먼저 복제를 하고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트 1번을 옆으로 드래그, 한 번 더 옆으로 드래그를 해서 두 개를 더 만들어 주고요.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1-2번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1-3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4작업 시트는 차트를 생성하실 때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복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1작업 시트로 돌아와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용 입력은 B4셀부터 입력이 되어 있네요. B4셀에 클릭해 놓고 제품 코드, 탭 키를 눌러가면서 저는 옆으로 이동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먼저 필드명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판매 수량이 한 셀에 두 줄이 써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위에 글자를 쓰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치시면요. 셀 안에서 줄바꿈이 가능하죠. 꼭 두 개의 셀 정도는 줄바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Alt 엔터 단축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 코드. 자, 영어 대문자와 빼기, 기호, 그리고 숫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영어, 숫자, 기호가 조합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타가 날 확률도 높고요. 또 입력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거든요.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게임명은 어쌔신, 배틀, 플레이, 콜 오브 필드, 문화 하고요. 여기에 로마자가 등장을 했네요. 로마자 같은 경우는 입력하실 때요. 한글 지읒을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 기호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때 숫자만 나오고 있잖아요.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거나 자판에 탭 키를 눌러주시면 로마자 소문자와 대문자가 보여집니다. 해당하는 로마자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지읒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렀고요. 한글 자음은 전부 다 기호를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웬만한 시험에서 출제되는 기호들은 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장르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서요. 전부 다 입력할 필요 없이 첫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 첫 글자 액션 입력하고 액션의 액만 입력하고 엔터, 레이싱 처음에는 입력하죠. 그 다음에 레 엔터, 레 엔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출연하는 글자는 꼭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는 이 부분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숫자 쓰실 때는요, 키보드 자판의 위쪽에 있는 숫자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죠. 저는 좀 중간에 확인 없이 쭉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겠네요. 음, 85000. 자, 제가 여기에서 쉼표는 찍고 있지 않죠. 그냥 숫자만 쭉 입력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량, 전년 판매 수량도 숫자만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도 나머지 입력해 줘야 되죠. 단가 전체 평균, FPS, 전년 판매 수량 합계. 최대 판매 수량은 G열에 G의 13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 코드 BM001H14셀에 있는 내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효성 검사할 거니까요. 자, 내용은 다 입력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나머지 조건에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렬은 숫자 및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 및 회계서식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오른쪽 정렬 해줄 거고요. 오른쪽 정렬. 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정렬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을요,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꿔줄 거고요. 단가 있는 부분만 다시 블럭을 잡아서 쉼표 스타일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숫자들은 일반으로 두지 않고 표시 형식을 숫자로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해야 됩니다. 자, 원래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느라고 숫자 부분을 먼저 오른쪽 정렬을 했는데, 내용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으셔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가운데 정렬을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하고 숫자 있는 부분만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한다. 자, 이때 우리가 결과 함수 계산할 부분은요, 셀 서식을 오른쪽 정렬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함수 문제는 셀 서식이 채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목을 만들 건데요. 위에 1, 2, 3 행이 너무 좁습니다. 1, 2, 3 블럭 잡아서요. 3번과 4번 사이에 마우스 갖다 놓고 약간 당겨 줄게요. 이 높이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 가서요. 요거는 기본 도형의 육각형이네요.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도형은 자, 순서대로 가볼까요? 그림자 넣어줘야 되고요. 글자 쓰고 글자 모양 바꿔야 됩니다. 우선 도형을 넣었으니까요. 위에 쉐이프 형식의 도형 효과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하면 바깥쪽에 있는 오프셋 오른쪽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홈으로 오셔서 글자 모양은 굴림이고요. 굴림 모양을 찾기 힘드시면 직접 쓰십시오. 굴림 쓰고 엔터키.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글자 굵게 해주셔야 되죠.
색상은 채우기 색상 노란 거 해주셔야 되죠.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가운데 정렬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두 개 다 눌러주시고 2025 게임 판매 현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과 글자 크기, 글자의 굵게, 도형의 색깔과 글자 색깔, 그리고 정렬 두 가지 전부 다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자, 결제란 만들 건데요. 결제란을 저는 여기 L3셀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결제라고 쓰고 탭키 눌러서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전체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요.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결제란만 두 개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신 후에 위에 있는 방향에서요. 세로 쓰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의 너비가 너무 넓습니다. L과 M 사이의 너비를 왼쪽으로 당겨서 좀 조정을 해줄 거고요. 밑에 결제를 해야 되는 란도 너무 납작하게 좁아요. 그러면 4와 5행 사이의 선을 밑으로 당겨서 좀 높이를 조정을 합니다. 자, 결제란 전체 블럭을 잡은 후에 그림으로 복사를 하실 수 있죠. 홈의 복사 버튼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누르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원하는 위치에 데리고 오면 됩니다. 자, 이 열 너비가 너무 좁아서 결제란이 들어갈 부분이 없으면 그냥 적당한 너비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게임명도 좀 좁고요. 나머지도 좀 좁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 좋게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제란 갖다 놓고요. 사이즈도 조정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원본을 지우셔야 되죠. 밑에 스크롤바 움직여서요. LMNO 열머리끌 블럭 잡으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제란 만드느라고 4행을 좀 높였는데요. 이 행의 높이는 더 줄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열의 너비와 행의 높이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결제란까지 됐고요. 이제 색깔 채우고 테두리도 같이 넣어 볼게요. 자, B의 4부터 J의 4까지 블럭 잡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의 14셀과 I의 14셀을 클릭을 해서요. 페인트 통의 주황색, 표준색의 주황색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요. 우선 테두리 먼저 넣어볼까요?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그리고 중간 부분만요. B의 5부터 J의 12까지만 블럭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병합 좀 해볼게요. B의 13부터 D의 13까지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의 14부터 D의 14까지 드래그, F13부터 F14 드래그, G13부터 I13까지 드래그 하신 후에 컨트롤 키 마우스 먼저 떼시고 컨트롤 키 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 X 표시 대각선도 마무리하겠습니다. F13, 14셀 클릭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셀 서식 테두리에 들어가셔서요. 대각선 양쪽에 있는 거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클릭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해 보겠습니다. H14셀에 클릭해 놓고요. 제품 코드가 선택 표시가 되도록 해야 되네요. 제품 코드라고 하면 B의 5부터 B의 12셀이 되겠습니다. H14셀에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합니다. 버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좀 키워놓고 진행을 할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네요. 위에 버튼, 그림으로 된 버튼 클릭할 거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할 거고 원본 부분은 제품 코드가 있는 B의 5부터 B의 12까지 드래그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 유효성 검사 버튼이 생기고요. 이 중에서 제품 코드 아무거나 선택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셀 서식 F5부터 F12 영역에 F5부터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뒤에다 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가셔서요. 샵, 콤마, 샵샵 0에다가 뒤에 원이라고 쓰고 큰 따옴표 닫아주면 됩니다. 원이라는 글자의 양옆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었습니다. 콤마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0으로 작업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콤마와 함께 원까지 출력이 되었습니다. H5부터 H12까지 블럭 잡으셔서요. 이름 정의해야 됩니다.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전년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쳐주시면 바로 이름 정의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함수 풀어보겠습니다. 판매 순위죠.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위자를 붙이라고 하네요. 등호 쓰고 랭크 EQ 함수. 랭크 EQ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로 들어갈 거고요. 넘버라고 하면 순위를 구할 값입니다. 여기에서는 판매 수량의 순위를 구해야 하니까 판매 수량, 내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에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서는 이 방금 찍어준 이 넘버가 누구들 중에서 몇 위인지 구할 거냐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전체 범위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밑으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범위를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더에 가니까요.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할 거냐 오름차순으로 구할 거냐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누르니까 순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위자까지 붙이셔야 되죠.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AND 연산자 쓰시고 큰 따옴표로 위 쓰고 큰 따옴표 다시 닫아서 엔터키를 쳐주면 결과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판매 순위 밑에 있던 굵은 테두리가 따라오거든요. 옆에 자동 채우기 옵션 버튼 클릭하셔서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서식, 그러니까 테두리는 따라오지 않고 함수식만 복제가 됩니다. 2번 제품 코드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블레이드, D이면 드림, 그 외에는 2등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컨트롤 A 눌러서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겠죠. 자, 조건이 첫 번째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보통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고 싶었다면 제일 왼쪽에 앞쪽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레프트 함수를 썼을 텐데 이번에는 미드 함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MID 미드 함수 쓰고 가로 열어서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미드 함수 사이를 클릭을 해보니까 미드 함수 인수창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죠. 텍스트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제품 코드 B의 5셀 클릭하고요. 스타트 넘버는 첫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 가지고 옵니까? 한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 자, if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미드 함수로요. F5에 있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자리부터 한 글자를 갖고 왔더니 이게 B입니다. 이거를 조건에 맞는지 조건 마무리해 주셔야 되죠. 이게 무엇이면 이것이 B라면 그러면 뭐라고 출력해요? 블레이드라고 출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드림이면 끝나는 건데 조건이 또 있어요. D면 드림이래요. 아니면 이든이고요. 그러면 펄스일 때 if문이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if 쓰고 가로 열어서 위에 새로 만들어진 if에 클릭을 하죠. 자, 이번에도 조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괄호 열고 두 번째 미드에 클릭을 해줍니다. 텍스트는 제품 코드 첫 번째 자리부터 한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 이번에는 위에 또 두 번째 if로 갑니다. 자, 조건이 뭡니까? 이번에는 B5에 있는 첫 번째 한 글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D라면 뭐라고 출력해요? 드림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이든이라고 출력하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버튼 눌러서 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고요.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단가 전체 평균입니다.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해야 되니까요. 라운드 다운 함수 먼저 쓰고
단가의 전체 평균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호를 쓰고요. 답널 부분에 클릭은 하셨겠죠? 라운드 다운이고요. 가로 열어서 컨트롤 A. 자, 넘버는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 들어갑니다. 에버리지 쓰고 가로 열어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한번 클릭을 해주니까 에버리지 함수 인수창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의 전체 평균이냐면 단가의 전체 평균이니까 F5셀부터 F12셀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지 마시고 라운드 다운 함수로 돌아갑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 다운 함수 클릭해서요. 어느 자리에서 내림할 건지 써줘야 되거든요. 1000원 단위라고 했으니까 1, 10, 100, 1000이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저는 원자를 쓴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여기 원자가 들어가고 있네요. 이 부분은 한번 셀 서식을 확인을 해 볼게요. 셀 서식에서 샵 콤마 샵샵 0에 원이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가 아까 셀 서식에서 단가 부분에 그 서식을 넣어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식이 좀 따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바꾸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점수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런데 이게 셀 서식 넣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들어가 있나 싫으시면 다시 셀 서식 들어가셔서요. 그냥 G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또 콤마를 찍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원 표시를 그대로 두기도 하시는데요. 셀 서식은 함수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문제 4번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해서 sum if 함수로 FBS 전년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함수 쓸 거고요.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으로 들어가고요. sum if 함수나 average if는요. 조건, 범위, 조건, 그리고 계산을 할 범위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FPS의 전년 판매 수량이거든요. 자, 그러면 장르 중에서 무엇인 것? FPS인 것. 보통은 이제 FPS라고 직접 쓰시는데요. 저는 또 FPS를 쓰다가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직접 그 조건 범위에 있는 FPS 한 개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한다면 어디를 더합니까? 전년 판매 수량 합계를 더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전년 판매 수량의 합계라고 했으니까요. 전년 판매 수량 범위 잡아주면 되고요. 이름 정의한 거를 이용을 하라고 했어요. 아까 셀 서식 문제에서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범위가 H5부터 H10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된 걸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50이 결과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판매 수량, 최다 판매 수량 구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맥스 함수나 민 함수는 그냥 무조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등호 쓰고 맥스, 최다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 범위만 잡아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끝납니다. 자, 판매 일자 VLOOKUP 함수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항상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등호 쓰고 VLOOKUP 컨트롤 A 눌러서 저는 마법사, 함수 마법사 창을 바로 열었고요. 다른 강의 보시면 식을 쭉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혼자 독학해서 엑셀을 전혀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함수 마법사가 편하실 겁니다. 자, 룩업 밸류라고 하는 것은 찾는 값입니다. 제가 문제도 안 읽고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제품 코드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판매 일자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찾는 것은 유효성 검사해 놓은 H14셀. 항상 이 부분은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제품 코드를 찾아서 판매 일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 코드부터 판매 일자까지를 블럭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잡은 범위 중에서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판매 일자는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네요. 그러면 4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다. 제품 코드가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거기에 해당하는 판매 일자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에이지 14셀 찾는 값과 이 룩업, 랭지 룩업 값은 동일하고요. 참조하는 표, 범위와 그리고 출력해야 하는 열 번호, 요것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니까 판매 일자가 나왔는데 숫자가 이상해요. 위에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변경을 해주면 판매 일자로 표시가 되고요. 유효성 검사해 놓은 곳 제품 코드 변경을 해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판매 일자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란도 약간 오른쪽으로 딱 붙여 놓고요.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전년 판매 수량이 3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파란색 굵게 하겠습니다. B5셀부터 제2의 12셀까지 블럭 잡아 놓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들어가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인데 등호를 쓰셔도 되고 셀 값을 클릭하면 등호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전년 판매 수량, 전년 판매 수량이 H5셀 첫 번째 값 한 번만 클릭해주고 F4번 두 번 눌러서 전년 판매 수량에 해당하는 H열은 고정을 하되 행은 30 이상인지 아닌지 다 숫자별로 비교를 해야 하니까요. 행에 해당하는 5라는 숫자는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30 이상이라고 했죠. 크거나 같다 30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H열은 고정하고 O행은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H5부터 H12까지 30 이상인지 아닌지 비교해 보겠다라는 뜻인 거죠. 서식에 가셔서요. 굵게 해주고 글꼴색을 표준색의 파란색으로 선택을 한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단가에 샵 표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이게 글자가 굵게 되면서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F열, F와 G 사이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작업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B4부터 H12 컨트롤 C로 복사하죠. 제2작업 시트에 B2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좁은 부분이 있으면 열 머리글에서 더블 클릭하면서 넓혀줍니다. 자, 고급 필터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장르가 FPS이거나 판매 수량이 40 이상인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의 필드가 장르와 판매 수량이 필요하네요. 장르 클릭하고요. D2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 수량 G2셀 클릭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서요. 조건 범위 넣으라고 하는 부분은 B의 14셀이에요. B의 14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조건마저 넣어주셔야 되죠. 장르는 FPS이던지 이면서 라고 했다면 바로 옆에 조건을 썼을 텐데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판매 수량은 40 이상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에 제품 코드, 게임명, 판매 일자, 판매 수량만 출력할 거예요. 제품 코드, 게임명,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 일자 클릭하고 판매 수량 클릭합니다. 컨트롤 C, 복사 위치는 B18셀이거든요. B18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 제품 코드, 게임명, 판매 일자, 판매 수량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내용 데이터 있던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놓고요. 고급 필터로 가야 되죠. 데이터에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요. 조건 범위는 B의 14부터 C의 16까지고요. 복사 위치는 B의 18부터 E의 18셀까지 잡아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판매 일자가 좁네요. D열을 좀 넓혀주죠.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자, 결과셀 나온 거 전체 블럭 잡으셔가지고요. 홈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 6번. 표 스타일 보통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네요. 중간에 있겠네요.
표 스타일 보통의 6번.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색깔 들어간 거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파랑의 표 스타일 보통 6번으로 할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테이블 디자인에 오시면은요. 머리글 행이랑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거 적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와 표서식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피벗 테이블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 줄 거예요. 제1작업에 있는 내용 아까와 동일하게 B4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놨고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 줄 겁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하죠. 기존 워크시트에다 만들 거예요. 위치는 어디요? 제3작업 시트에 B2셀. 왜냐하면 제3작업 시트에 만들 건데 B의 2셀부터 내용이 입력되고 있잖아요. 제3작업 시트에 가서 B2셀에 클릭해 놓고 확인을 해줍니다. 자, 문제만 잘 읽으시면 피벗 탭을 아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단가 및 장르별로 게임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합니다. 자, 그러면 단가는 행으로 보내고 장르는 열로 보내고 게임명의 개수 값으로 가죠. 판매 수량의 평균인데 판매 수량을 가지고 왔더니 합계로 나옵니다.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함수를 평균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평균으로 바꾸고 보니까 사용자 지정 이름이 평균 콜론 판매 수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뒤에 단위 개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이름까지 넣어주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가를 그룹화하고 장르를 정렬을 하래요. 자, 단가 그룹화 해보겠습니다. 단가가 입력되어 있는,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곳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으로 갑니다. 자, 시작값이 보니까요. 30,000원이에요. 30,000원 그대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끝 숫자는 120,000원입니다. 끝은 120,000원. 그리고 단위가 보니까요. 120,000원에서 90,000을 빼보면 30,000이거든요. 단위는 30,000. 확인 버튼 누르면 그룹화가 됐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값, 끝값, 끝값에서 그 앞에 값 빼주면 단위가 나오는 거죠. 장르 정렬해 줘야 되는데요. 액션, 레이싱, FPS 순서입니다. 자, 그럼 장르 열 레이블에 있는 곳 화살표 클릭해서요. 액션이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액션 나오고 레이싱 나오고 FPS가 출력이 되죠. 자, 여기 이름 바꿔줘야겠습니다. 열 레이블 클릭해서 장르라고 이름 바꿔주고 행 레이블 클릭해서 단가라고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빈 셀은 별 2개,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 만들어져 있는 곳 아무 데서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갑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죠. 빈 셀에 표시할 것은 별 2개.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했습니다. 행 총합계 표시 없애주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별표들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정수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 있는 부분들 쭉 블럭을 잡아서요.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별표 표시가 빈 셀에 표시해 놓은 별들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쉼표 한번 눌러주시면 소수자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피벗 테이블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숫자가 판매 수량에 제가 오타가 있었나요? 숫자가 조금 다르네요.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판매 수량에 45, 35인데 제가 38로 썼네요. 이거 고칠게요. 네.
원래 여러분 이렇게 오타가 생기면 다시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미리 오타를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피벗 테이블 만들고 나니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서 오타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2작업, 3작업 넘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오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구급 필터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제 3작업에서는요. 여기 화면을 크게 키워보면은 피벗 테이블 분석에 아니죠. 네. 피벗 테이블 분석 맞습니다. 여기에서의 세로 고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버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피벗 테이블 분석에 세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제 1작업에서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출력 형태와 똑같지 않으면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기 때문에 꼭 결과가 동일한지 그림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좀 안 맞는다 하시면 꼭 제1작업에 가셔서 오타가 있는지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 그래프 작업해 보겠습니다. 제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직접 데이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게임명이 쭉 그 가로축에 들어가 있고요. 단가와 판매 수량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게임명을 먼저 확인을 하면 되죠. 게임명 필드부터 시작해서요. 어쌔신, 배틀플레이는 없네요. 콜 오브 필드도 없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문화, 6, 스타 타이쿤, 리그 오브, 마리오 전설, 젤다 카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동일하게 단가와 판매 수량을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단가와 판매량의 어쌔신, 나머지 단가와 판매량의 내용들 그대로 블럭을 잡아주고요. 삽입에 가셔서 차트를 넣어주는데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여기 종류 중에서요. 막대형 중에서 2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트를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셋 시트로 이동을 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차트 이동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차트 이동 버튼 클릭하죠.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위에 차트 이동이 뜹니다. 새 시트로 옮기는데 시트 이름은 제4작업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에 시트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제4작업 시트를 제일 오른쪽 끝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차트 디자인 바꿔주셔야 돼요. 차트 디자인, 차트 클릭해 놓으시고요.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이 몇 번이에요? 3번. 고르라고 하는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스타일은 1번이에요. 차트 스타일 중에서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스타일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첫 번째 거 스타일 1번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의 영역은 이렇게 모양을 바꾸래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 오른쪽에 마우스 빈 공간에 가지고 가보면 차트 영역이라고 뜹니다. 한 번만 클릭하셔서요. 홈에 가셔서 글림의 글꼴은 굴림 직접 쓸게요. 굴림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그리고 질감 파랑 박엽지로 채워야 되네요. 서식에 가서요. 도형을 채우는데 질감으로 채운다. 어떤 질감? 파랑 박엽지입니다. 파랑 박엽지. 보통 파랑 박엽지나 분홍 박엽지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한번 클릭하셔서요.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테마색의 흰색으로 첫 번째 흰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제목이요. 클릭 한번 해서요. 글자 모양부터 바꿔볼까요? 차트 제목, 굴림의 굵게, 크기는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도 넣어줘야 되는데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에 그림자는 없고요. 차트 제목 블럭 잡아서요. 액션 및 레이싱 게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엔터키 치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입력하세요.
자,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 수량 계열이라고 했지만 그냥 판매 수량은 지금 수치가 낮아서 바닥 부분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판매 수량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선택하기 힘들면 그냥 아무 계열이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시면 다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판매 수량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하고 보조축 체크하신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은 마름모의 크기 10포인트 레이블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꺾은 선, 방금 바꾸신 이 꺾은 선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맨 앞에 있는 그리고 메뉴가 채우기 및 선이에요. 표식에 가시면은요, 표식 옵션이 있거든요. 기본 제공에 체크하셔서 형식을 마름모꼴로 변경을 해주시고 크기는 10포인트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계열마다 모양이 마름모꼴의 10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레이블 값은 여기 스타타이쿤의 9만원만 표시해주면 되거든요. 스타타이쿤 클릭 한번 하고요. 그러면 전체 계열이 선택이 되니까 한 번 더 스타타이쿤 계열만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을 해주면 9만원 레이블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눈금선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오른쪽에 주눈금선 서식이 나오는데요. 이때 대시 종류를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에 들어오실 때는 방금처럼 빠르게 작업하려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눈금선 서식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축 볼게요. 왼쪽에 축 0원에서 10만원까지 10만 단위 맞고요. 오른쪽 축 0이 아니고 15, 30, 45, 60, 15단인데요. 자, 숫자 있는 부분 클릭하죠. 빠르게 서식에 들어가려고 저는 따닥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 60인데 기본값이 15예요.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차트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에서는 이 하이픈 빼기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범주를 회계로 변경을 해주시면 빼기 표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원기호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호는 없음으로 해주시면 정답과 똑같이 출력하실 수 있는 거죠. 회계의 기호를 없앤 거죠. 서식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축도 마무리가 됐고요. 범례명 바꿔야 되겠네요. 범례명은요, 이게 Alt 엔터 키로 제1작업에서 두 줄로 썼기 때문에 요거를 한 줄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범례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그래서 이 판매 수량, 단위 계가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편집에 가신 후에 이걸 그냥 똑같이 한 번만 더 입력해 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범례 부분도 수정이 되었고요. 이제 도형 넣으면 되네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가서요.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말풍선 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위치로 잡아주시고 최다 판매라고 입력해 주고요. 나머지는 이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기본 글꼴이었던 굴림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 그대로, 그리고 색깔이 없죠. 채우기색 흰색으로 하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하고 글자 정렬 가운데 둘 다, 가로 세로 둘 다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는요. 윤곽선은 이제 검정색의 얇은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최대한 이 결과물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1작업부터 2, 3, 4작업 문제를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한 감이 있는데 천천히 중간중간에 안 되시는 부분은 일시정지 하시면서 영상 보시고 꼭 실습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